안녕하세요. 미디크루 최 실장입니다. 오늘은 난생 처음 스튜디오 1 5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그 내용은 위쪽에 이 툴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난생 처음 스튜디오 1 1편부터 쭉 보고 오셔야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1편부터 4편까지 다뤘던 내용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스킵을 하기 때문에 꼭 순서대로 다 보고 오셔야 되고, 지루하시다면 여러분 유튜브 아래쪽에 톱니바퀴 모양 있죠? 이 톱니바퀴를 클릭해 보시면 배속을 1.2배속, 1.5배속, 2배속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라도 절대 스킵하지 마시고 쭉 보셔야 내용 전달이 잘 된다라는 점 부탁을 드리고, 이 친한 크루님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내용이 너무 빠르다.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전화를 몇 통 받아서 친한 크루님들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반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움직이면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또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이게 위쪽에 있는 게 반주 파일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보컬 파일이에요. 당연히 지원 크루님 파일을 이용하고 있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Met you downstairs in the bar and her. You load up sleeve and your skirt t-shirt. 네,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첫 번째 트랙에 반주 파일 놓고 이제 두 번째 트랙에서 노래 녹음을 하실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녹음하실 때는 모노에 놓고 녹음을 하셔야 돼요. 왜? 모든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인풋, 입력은 모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제가 쓰는 DAW 리즌에서 한번 받아서 여기서 불러온 거기 때문에 스테레오로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래 녹음을 하실 때는 모노로 잡고 노래 녹음을 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녹음이 돼 있고, 자, 이것을 살짝 편집해 보면서 이 툴바의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로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는 파일이나 클립이나 기능들을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툴이고요. 그 옆에 범위 설정 툴이 있습니다. 레인지 툴이라고 나오죠? 이건 이렇게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클립의 어떤 범위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스플릿 툴이 있습니다. 칼툴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네, 칼툴이 있어요. 이거는 클립들을 이렇게 자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우개 툴이 있죠? 지우개는 이렇게 선택된 잘려진 클립들을 지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져요. 네, 이렇게 지울 때 사용하는 게 지우개 툴.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페인트 툴이 있는데, 페인트 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우거나 생성하는 건데 이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지 않고, 그 옆에 뮤트 툴이 있습니다. 이 뮤트 툴을 선택하고 해당 클립을 선택하면 뮤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풀면 뮤트가 풀리고요. 이렇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칼툴로 이렇게 구간을 자르고 이 부분은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 하실 때 이렇게 뮤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린 이 클립만 뮤트가 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밴드 툴이 있습니다. 밴드 툴은 이렇게 타임라인을 느리거나 줄일 때 사용하는 툴이에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쓰실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리슨 툴이 있습니다. 리슨 툴은 하나의 클립, 지금 이건 잘려져 있기 때문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로 되어 있죠. 어쨌든 이 하나의 클립의 소리를 들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톤을 잡거나 튠을 잡을 때 아주 유용한 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의 소리만 내가 연속적으로 들어서 뭔가를 체크해야 될 때 이 소리쯤에 갖다 놓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out like I was. 이런 식으로 필요한 파형인지 아닌지 And 혹은 보정이 필요한 파형인지 아닌지 등을 빠르게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확인하실 수 있는 툴이 바로 이 리슨 툴입니다. 반주에서도 당연히 적용되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기본은 언제나 화살표 툴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옆쪽은 그렇게 쓰실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건너뛰고요. 다만 그 옆에 IQ가 있습니다. 이걸 꼭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는 인터그레이션 퀀타이즈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인풋 퀀타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켜놓고 계시면 좋고, 그 옆으로 중요한 건 요거 하나입니다. 퀀타이즈. 이 퀀타이즈가 뭔가 하면 한 마디를 몇 개로 쪼갤지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6분의 1이나 32분의 1 혹은 64분의 1 이렇게 세 개를 제일 많이 써요. 물론 그 아래로 이제 스윙감을 줄 때 여러 가지 이 퀀타이즈를 선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6, 32를 제일 많이 쓰고 경우에 따라서 64도 좀 쓴다. 그리고 더 이 스윙감을 줄 때는 셔플 리듬을 만든다던가 스윙감을 줄 때는 이제 아래쪽을 쓰게 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일단은 16이나 32에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쪽은 저도 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툴바는 어떤 작곡 프로그램이든지 다 가지고 있고 그 기능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기본 툴바 플러스 퀀타이즈, 그리고 퀀타이즈 비율은 16대 1로 잡는다 혹은 32분의 1로 잡는다, 이 정도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데 큰 불편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 녹음을 딱 했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필요 없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 요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그리고 노래가 끝난 다음에 이런 구간들, 뭐 간주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노래 이외의 부분들은 다 지워주시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목소리 이외에 이런 소리들도, 이런 구간들도 당연히 잡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의 잡음을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주의 매력을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요런 것들, 이 앞에 있는 부분들, 이런 여백도 다 잘라서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한번 잘라볼까요? 오늘 배운 칼 모양의 툴을 선택해서 확대는 컨트롤 쉬프트 마우스 휠을 돌리면 좌우 확대가 됩니다. 컨트롤만 누르고 마우스 쉬프트를 누르면 세로 확대가 돼요. 여러분 요거는 손에 익히셔야 돼요. 꼭 손에 익히세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자를까 좀 정교하게 자르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마우스 휠을 잡고 이렇게 크게 보고 이 부분을 잘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앞부분도 또 잘라봐야 되겠죠? 앞부분도 이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주고, 이 부분도 이렇게 잘라주고, 숨소리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지워주실 수도 있고, 화살표 툴을 눌러서 선택해주고 키보드 델키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툴바를 알아봤으니까 지우개로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화살표 선택하고, 이 숨소리는 한번 들어볼까요? 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표 누르고 이 위쪽에 요 네모난 거 있죠? 요걸 요렇게 내리면 음압 자체를 줄여 주실 수가 있어요. 요 정도? 한번 들어볼까요? 좀 더 줄일까요?
좀 더 줄일까요? 요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또 숨소리가 있네요. 숨소리도 이렇게 확대를 해줘서 칼 모양의 바로 칼툴로 이렇게 잘라주고 화살표로 살짝 음압을 내려줄게요.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래한 부분 이외의 부분들은 모두 잘라서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깔끔하게 반주와 목소리가 들리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이게 트랙을 정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보컬 녹음이건 기타 녹음이건 베이스 기타 녹음이건 소리를 녹음하고 나면 이런 과정들은 모두가 해주는 과정입니다. 절대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모든 노래 녹음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네 번째 편에서 보여드렸던 보컬의 이제 여러 가지 이펙터. 이펙터는 여기 브라우저를 누르면 브라우저 창이 뜨죠? 이걸 빼면 닫히기도 해요. 믹서 창, 에디터 창, 네. 요런 거, 네. 브라우저에서 이제 이펙터를 EQ도 넣어주고, 컴프레서도 넣어주고, 공간 계열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질문 주신 내용이 인서트에 이렇게 제가 드래그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드래그가 안 돼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드래그가 일단은 돼야 됩니다. 안 되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드래그가 도저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그 원인은 저도 몰라요, 여러분. 되는 게 맞는 거고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만 나는 도저히 이렇게 드래그가 도저히 안 된다 하실 때는 인서트 옆에 플러스 버튼 있죠? 이걸 이렇게 눌러보면 인서트 단에 넣을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모두 정렬이 됩니다. 여기서 프리소너스 있죠? 여기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뭐 리미터를 걸어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래그가 도저히 안 된다 하시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고자 하는 플러그인을 찾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툴바 사용하는 법 살펴봤고요. 앞으로 이 난생처음 스튜디오 1 시리즈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치고 나갈 생각이니까요. 어차피 길면 여러분들 또 안 보실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짧게 최대한 치고 나갈 거니까요. 스킵하지 마시고 쭉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음악 장비는 미디 크루. 검색창에 미디 크루. 안녕.